안녕하세요. 모두의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의 송성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의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 책의 목차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큰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기온 공공 데이터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기온 공공 데이터를 보면서 CSV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마당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면 두 번째 마당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마당에서는 인구 공공 데이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겁니다. 네 번째 마당에서는 대중교통 데이터를 가지고 수도권 지역이긴 하지만 팀원이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데이터로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당에서는 지금까지 봤던 프로젝트들을 넘파이나 판다스 이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두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강의를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파이썬 병아리반이 있는데요. 이 파이썬 병아리반은 이 책을 읽으실 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정리해서 책에 썼고요. 이미 이거는 앞부분에 강의로 있기 때문에 PDF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읽으실 때 필요한 핵심적인 문법들, 기초 문법들은 파이썬 병아리반에서 모두 마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닛은 기온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온 공공 데이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요. CSV 파일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환경을 만들 건데 지난번 제가 병아리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분간은 콜앱에서 진행을 하다가 콜앱이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로 책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할 때 저희 학교 학생들도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세팅 부분은 데이터 분석이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닛인 서울의 기온 데이터 분석하기.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기도 하고 저희 학교가 서울에 있어서 지금 서울 기온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의 데이터를 어떻게 구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도 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이제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거고요. 이 강의에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온 데이터에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닛에서는 제가 만들어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질문하고 분석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할 거고 이거는 우리 병아리반에서 다뤘던 내용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당은요. 데이터 시각화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이 책에 이제 네 번째 유닛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게 될 우리 책의 핵심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가 뭔지, 기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래프에 어떤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 그리는 걸 가지고 앞에서 살펴봤던 기온 데이터를 그래프로 바꿔볼 건데 그냥 바꾸지 않고요. 여러분들 생일의 기온 변화가 이제 쭉 그래프로 나타나면 어떤 모양일지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는 이제 30대 후반인데 30년 동안의 그 저희 생일의 기온 데이터를 쭉 연결해 보면 아마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그 가설을 제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기온 데이터를 단순하게 꺾은선 그래프로만 그리지 않고요. 데이터에 다른 질문을 하면서 히스토그램으로 데이터를 또 표현을 해보고요. 상자 그림이라고 박스 플랫이라는 아주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도 데이터를 다양하게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둘째 마당에서 다뤄봤다면 셋째 마당에서는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해볼 거예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인구 공공 데이터를 같이 찾아보고요. 여기서 또 질문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유닛 7에서
시작을 해서요. 유닛 8에서는 막대 그래프,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그래프잖아요. 이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항아리 모양의 이런 인구 구조 그래프 보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항아리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째 유닛에서는 우리 동네 인구 구조를 파이 차트로도 나타내 볼 건데요. 파이 차트가 또 좀 재밌게 생긴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이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고, 인구 데이터의 마지막 유닛인 10번째 유닛에서는 네, 인구 구조를 꺾은 선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막대 그래프로도 그려보고, 산점도로도 그려보고, 버블 차트로도 그려보고, 또 제주도의 연령대별 성병을 비율을 산점도로 표현해보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구 데이터와 그래프 시각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보면 마지막 데이터는 대중교통 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지하철 그 대중교통 데이터가 굉장히 좀 인사이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제가 인구 데이터는 이제 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변동되는 게 없는데, 이 대중교통 데이터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또 재미있는 인사이트들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제가 책에는 없지만 현재 존재하는 그런 코로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지하철 데이터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분석해보는 활동들도 이번 영상에서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를 다운받고요. 데이터를 정제해보고, 데이터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질문이 굉장히 많죠? 네 번째 마당쯤 왔으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배웠던 앞에서 익혔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또 저랑 같이 경험을 해보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마당, 굉장히 뭐 내용이 많죠.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밑바닥부터 시작한 딥러닝이라는 그 딥러닝 쪽에 가장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에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와 맵플라닛 라이브러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딥러닝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만큼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딥러닝 또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라이브러리라서, 이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파이썬 기초만 하셨던 분들이 numpy를 쓰면 또 어떤 점들이 좀 유익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편해지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도록 제가 과정을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numpy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그 코드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보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 질문하고, 질문을 명확한 문제로 정의하고, 알고리즘 설계하고, 코드를 표현하고, 시각화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이제는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준비를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로 우리 책이 마치게 되는데요.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파이썬 머신러닝 완벽 가이드라는 책은 또 대부분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 그만큼 머신러닝에서는 판다스가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인데, 또 우리 우리 강의에서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또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로 기존에 하지 못했던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현재는 머신러닝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좀 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머신러닝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나신 후에는 다 같이 다른 책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입문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목차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각각 첫 번째 마당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